아버지, 정말 가정부 김 씨에게 모든 재산을 주신다고요? 제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고, 딸은 이건 말이 안 돼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가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30년간 우리 가족을 돌봐온 가정부에게 4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준다는 거짓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짜 유언장으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본 뒤 제가 준비한 진짜 복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화입니다. 올해 78살이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을 가짜 유언장으로 시험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려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주택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 결국 아파트 분양업까지 하게 되었죠. 40년간 뼈 빠지게 일한 결과 현재 제가 가진 재산은 이렇습니다. 청담동 본가 마이너스 시가 15억 원, 강남 오피스텔 3채 마이너스 총 12억 원, 분당 아파트 2채 마이너스 총 8억 원, 예금 및 주식 마이너스 5억 원, 총 4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아들 정민수는 올해 51살로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투자 실패로 빚이 많습니다. 둘째 아들 정민철은 48살로 의사입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딸 정미영은 45살로 변호사입니다. 로펌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큰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배상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지만 사실은 모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가정부 김정순 씨입니다. 김정순 씨는 올해 66살로 우리 집에서 30년간 일해왔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밤새 간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저를 혼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식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자식들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혹시 늙은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자주 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큰아들 민수가 물어보면서도 눈은 거실에 걸린 그림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신 게 있나요? 둘째 민철이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빠,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 알아볼까요? 딸 미영이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목적이 뻔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맞아요. 요즘 금융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위험해요. 민철이도 거들었어요. 아빠, 저희가 각자 역할을 나눠서 관리해 드릴게요. 오빠는 부동산, 민철 오빠는 금융 쪽, 저는 법적인 부분을 맡을게요. 미영이까지 나서서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미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우연히 민수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문자 알림이 와서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주고받은 단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 어때? 치매 기미는 없어? 아직은 멀쩡해. 하지만 나이가 나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미리 유언장 작성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가 김정순 씨를 너무 좋아하시잖아. 혹시 재산 일부를 주시면 어떡해? 그건 절대 안 돼. 30년 일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갈 순 없지. 아무튼 김정순 씨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생각 못 갖게 조심해야 해.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0년간 우리 가족을 돌봐온 김정순 씨를 마치 도둑 취급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 김정순 씨는 가족보다 더 나를 잘 돌봐주는데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순 씨에게 제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정순 씨,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아이들이 요즘 이상해요. 제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아서요. 김정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요. 자식분들이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정순 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써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반응을 지켜볼 거고요. 김정순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 돼요, 사장님. 그럼 제가 욕을 먹잖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건 가짜니까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알고 싶어요. 내 자식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말이에요. 김정순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알겠어요.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나중에 오해 풀어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정순 씨. 그렇게 저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물론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문서였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정동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30년간 우리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김정순에게 준다. 자식들은 각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순은 나보다 더 나을 사람이 없으니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날짜와 서명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거실에 앉은 민수, 민철, 미영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유언장을 써뒀어. 그 말을 듣자 세 자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디 있어요? 민철이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재 금고에 넣어뒀는데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해. 저는 서재에서 가짜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자, 이게 내 유언장이야. 한번 읽어봐. 민수가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점점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가? 아버지, 이거 진짜세요? 모든 재산을 김정순 씨에게 준다고요? 민철과 미영이 급하게 유언장을 빼서 읽었어요. 아빠, 이게 말이 돼요? 30년 일했다고 해서 40억을 다 줘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인데. 민철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 순간 김정순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순 씨에게 향했습니다.
김정순 씨, 이거 아세요? 민수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저, 저는. 김정순 씨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지를 꼬신 거죠? 30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뭘 한 거예요? 미영이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김정순 씨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김정순 씨가 아버지를 조종해서 쓰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도 쓰고 소송도 할 거예요.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김정순 씨, 당장 나가세요. 30년이면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간 가족처럼 지낸 김정순 씨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말하자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40억을 남한테 줘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인데? 김정순 씨도 30년간 우리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가정부예요, 가정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민철이 소리쳤어요. 아빠, 이 유언장은 절대 인정 못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미영이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제가 일어서자 자식들이 긴장했어요. 30년 동안 김정순 씨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 너희 어머니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게 누구야? 너희들은 바쁘다고 병원에도 제대로 안 왔잖아.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사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너희들은 바빴어.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 준 건 김정순 씨였다고.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것도 김정순 씨야. 너희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와봤어? 아버지, 저희도 바빠서. 바빠서? 그럼 바쁜 너희들한테 왜 내 재산을 줘야 해? 그 말에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인데요. 자식이면 다야. 효도는 언제 했어?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효도 안 했다고요? 명절마다 왔잖아요. 명절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효도야. 그것도 대부분 처가 먼저 가고 우리 집은 나중에 오더니 금방 가버리고. 자식들이 굳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때 민수가 말을 바꿨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다시 써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반성할게요. 민철도 거들었어요. 아빠, 앞으로는 매주 와서 안부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정순 씨한테 주는 건 너무해요. 미영도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아버지, 그럼 전부 다 안 주더라도 조금은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정? 사실, 제가 투자 실패로 빚이 좀 있어요. 나도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돈이 급해요. 민철도 고백했어요. 저도 소송 배상금 때문에 힘들어요. 미영까지 사정을 털어놨어요. 그제야 진짜 이유가 나왔군요. 효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구나. 아버지, 저희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 아버지가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휴대폰 메시지 다 봤어.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메시지요? 김정순 씨가 내 재산 가져갈까봐 걱정한다는 메시지 말이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뭐 30년간 우리 가족 돌봐준 분을 도둑 취급한다는 게 자식들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너희들 본 모습을 이제야 알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돈 때문에 친절하게 굴고 죽으면 재산 나눠 가질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이 보낸 메시지에 다 있었어. 그날 자식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미영이 변호사로서 법적 검토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유류분 침해예요. 유류분이 뭐야?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전체 재산의 12이 유류분이라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저희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김정순 씨가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해요. 그렇게 미영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 적 없는데? 있어요.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민수는 가짜 기록들을 만들어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민철은 의사 자격을 이용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왜? 난 멀쩡한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치매? 내가 왜 치매야? 예방 차원에서요. 제가 아는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민철은 자기와 친한 의사를 통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세 자식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진짜 유언장 말이에요. 가짜 유언장으로 자식들을 시험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통해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정동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김정순에게는 청담동 본가와 5억 원의 현금을 준다. 30년간 헌신적으로 우리 가족을 돌봐준 대가이다. 둘째, 나머지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셋째, 자식들에게는 각자 1억 원씩만 준다. 이는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넷째, 만약 자식들이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김정순을 괴롭힌다면 그들의 상속분은 모두 취소하고 전액 기부한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만들어서 공증까지 받아뒀어요. 또한 저는 자식들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남겨뒀어요. 휴대폰 메시지는 물론이고 그들이 김정순 씨를 괴롭히는 모습도 몰래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의학적 진단서도 받아뒀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정확한 진단서를 말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김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정순 씨,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요즘 자식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불렀다. 자식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저와 법적 싸움을 벌이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무슨 발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보여준 유언장은 가짜였어. 네.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가짜라니요? 말 그대로야.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시험이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영이 물었어요. 그렇지.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저는 진짜 유언장을 꺼내놨어요. 자식들이 급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순 씨에게 집과 5억, 나머지는 기부.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1억씩만요? 이게 말이 돼요? 미영이 소리쳤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영원히 나? 제가 차갑게 말하자 자식들이 움찔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마음이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지난 한 달 동안 너희들이 한 짓을 모르겠니? 저는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김정순 씨, 당장 나가세요. 30년이면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꼬신 거죠? 자식들이 김정순 씨를 괴롭혔던 모든 말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김정순 씨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생각 못 갖게 조심해야 해. 30년 일했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갈 순 없지. 자식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이제도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철이 빌었어요. 기회?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분을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한 너희들에게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김정순 씨도 가족처럼 대할게요. 미영이도 사과했어요. 늦었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1억씩으로는 빚도 못 갚아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너희 빚을 갚아줘야 해? 자식이니까요. 자식? 자식 같은 짓을 했어야지. 그때 김정순 씨가 나타났어요. 사장님, 저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뭘 했다고 집까지 받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김정순 씨의 말에 자식들이 희망을 품었어요. 김정순 씨가 사양하시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순 씨가 사양하면 그 목도 기부할 거야. 아버지.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미 공정증서로 만들어서 변경도 불가능해. 공정증서요? 미영이 변호사답게 반응했어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만약 너희들이 이 유언장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김정순 씨를 괴롭히면 1억씩 주기로 한 것도 취소한다. 자식들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짓들을 모두 기록해뒀어. 무슨 기록이요? 민수야,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가짜 기록을 만들었지?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민철아, 너는 의사 자격을 이용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민철도 말을 잃었어요. 미영아, 너는 변호사로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지? 미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모든 걸 다 증거로 남겨뒀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걸로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자식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 자식이 모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기회는 이미 줬어. 그날 이후 자식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김정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순 이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저희 가족 돌봐주셔서 감사했는데 오해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할게요. 그리고 저에게도 매일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 후,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어요. 사실 진짜 유언장도 가짜였거든요.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또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혹시 또 가짜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맞아. 지난번 유언장도 가짜였어. 네. 또 시험한 거야.
너희들이 정말 반성했는지 보려고. 자식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아버지, 이게 몇 번째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유언장을 보여줄게. 저는 마지막 유언장을 꺼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김정순에게는 청담동 본가를 준다. 둘째, 민수에게는 강남 오피스텔 한 채를 준다. 셋째, 민철에게는 분당 아파트 한 채를 준다. 넷째, 미영에게는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준다. 다섯째, 나머지 현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자식들이 유언장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너희들이 몇 달 동안 시험을 견뎌냈어.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봤고. 정말요? 특히 김정순 씨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자식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식들이 긴장했어요. 앞으로도 김정순 씨를 가족처럼 대해야 해.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고. 네, 약속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은 꼭 안부를 확인해야 해. 당연히 그럴게요. 자식들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가짜야. 네. 자식들이 또 놀랐어요. 농담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야. 더 이상 시험 없어. 자식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자식들은 정말로 매주 안부를 물었고 김정순 씨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김정순 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투자 성공해서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오피스텔은 김정순 이모한테 드리려고요. 왜? 이모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괜찮거든요. 민철과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각자 사업이 잘 되어서 아버지 유산은 김정순 이모한테 드리려고요. 정말 괜찮아? 네. 이모가 평생 저희를 돌봐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철들 줄 몰랐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해졌어요. 자식들은 정말 달라졌고 김정순 씨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짜 유언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을 얻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가짜 유언장을 하나 더 준비해 뒀어요. 혹시 자식들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진짜로 변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수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김정순 이모도 동업자로 모실까 해요. 왜? 이모가 30년 동안 우리 집을 관리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가사 서비스 회사를 차리려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민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병원에서 김정순 이모 전용 VIP실을 만들었어요. 언제든 무료로 진료받으실 수 있게요. 미영이도 특별했어요. 아빠, 제가 김정순 이모 법적 보호를 위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게요. 자식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이용해서 김정순 씨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김정순 씨도 변했어요. 사장님, 제가 감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자식들도 인정했고 김정순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가끔 자식들을 시험해 봐요. 물론 이제는 큰 시험이 아니라 작은 시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자식들이 바로 달려와요. 아버지, 어디가 안 좋으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로 검사해 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기특해요. 그리고 이런 시험도 해봐요.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치매 걸리시면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김정순 이모랑 함께 돌봐드릴게요. 절대 요양원 같은 데 안 보내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자식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정부로 대했다면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대해요. 정순 이모,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모, 몸이 안 좋으시면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모, 용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그리고 김정순 씨도 이제는 정말 당당해졌어요. 민수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네. 잘 챙겨 먹어야지. 민철아, 병원 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미영아, 변호사 일 힘들지? 이모가 몸보신할 거 해줄까? 자식들을 진짜 조카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김정순 씨도 물론 포함이에요. 그리고 명절에는 김정순 씨 친정도 초대해요. 정순 이모 가족도 우리 가족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정순 씨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나서서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이모 딸 결혼식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예식장도 저희가 예약할게요. 하객들 식사도 저희가 준비할게요. 정말 기특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저와 자식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줬어요. 김정순 씨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대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김정순 씨도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가짜 유언장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한 법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말이에요. 만약 제가 그냥 참고 살았다면 자식들은 평생 돈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짜 유언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결국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가족을 진짜로 변화시키려면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진짜 가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동화 어르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짜 유언장으로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만 보던 자식들이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30년간 함께한 가정부도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 참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진짜 행복한 가족을 얻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 보세요. 물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용기는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